사회복지와 상담 금주의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 제가 금년 말까지 15주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5분의 1이 지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감정이 변화되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건을 경험을 한다. 그러면 경험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여요. 오늘 어제 저녁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는데 요새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해프닝 같은 사건을 보면서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 본질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의 무대에서 미국의 무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상당히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놓고서 저 사건이 재미있다, 흥미롭다. 저건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귀중한 이런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은 존재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 대천에서 대천 광장신문에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서 서로 어떤 사건을 놓고 상담을 해보자. 그런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할까 그럽니다. 상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상담자가 상담을 할 적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나 선생님이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좀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너는 체력을 좀 단련을 해야 돼. 그게 상담이에요, 일종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원하는 건데 그거를 지시적인 상담이라고 해요. 지시적인 상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너 공부 좀 더 열심히 해. 이것도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하는 거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은 행복한 거고 그 지시를 잘 따르면은 우리 삶은 한결 더 나간다. 그래서 상담의 기초는 충고하고 지시하고 권면하고 그거를 우리는 지시적인 상담이라고. 지시적인 상담. 오다를 한다는 거예요. 오다는 것은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저한테 오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할 만한 그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시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가족이나 친지한테 야, 너 오늘 나하고 식사하자. 그러면은 상대편에 삼촌이 왜 나보고 식사하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해요. 피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지시를 별로 나한테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지시를 내가 할 수 있으면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자식이나 형제나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덕을 많이 쌓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시적인 상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지시 받아도 좋고, 또 충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적에 제자들이 화장실에 와요. 화장실에 오면은 어쩔 줄 모르가지고 소변을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야, 너 요새 공부 잘하냐? 그러면 아예 별로예요. 내 강의가 어때?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강의가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미있으면은 재미있습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사주세요. 그럼 나가서 또 대화를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건 좋은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해주는 것이 상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두 번째는 비지시적인 상담이라고 해요. 비지시적인. 그것을 이제 영문으로 따지면은 non-directive counseling이라고 해요. 비지시적인 상담은 비지시적인 상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에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에 만나면은 아내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상대편이 무슨 소리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먼저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뭐냐면 상대편이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지시적인 상담을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남편이 직장에서 오셨다. 그러면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당신 오늘 수고했지? 그러면 당신이 더 많이 수고를 했지. 그게 비지시적인 상담이에요. 먼저 얘기하지 않고 상대편의 감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성인들은 보면은요, 말씀이 없어요, 별로. 말씀이 없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야, 너 오늘 참,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웠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시면은 그 훌륭한 교사예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경찰서 직원도 있고, 또 요새 얘기하는 잘 나가는 판사님이라든지 검사님이라든지, 그렇다면 선생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도 그 중에 들어가요.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제가 옛날에 성모병원에 있을 때 보면은 훌륭한 선생님이면은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묻지를 않아요. 그럼 환자가 들어와서 제가 뭐 목이 탑니다, 속이 상합니다, 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그것을 한 10분 정도 쭉 들어줘요. 들어주면은 환자는 이미 벌써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을 잘 들으시고 훌륭한 선생님은 검사하지 않고 처방을 내려요. 선생님 이런 거 보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검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약 처방을 드릴 테니까 약 처방 드리고 그거 가지고 약국에서 약 드세요. 그러면 그 환자가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고 10분 동안 얘기만 쭉 했는데 별거 아니니까 약만 처방해주고 쏘시면은 치료비 하나도 안 들고 약 처방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요새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검사부터 오자 해서 이 검사 저 검사 많이 시켜요. 그거는 상당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공부가 많이 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럼 훌륭한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저거 앞으로 얘기할 적에 제 얘기만 많이 들어주시면 저는 행복해요. 요새 밥맛이 없다고 하면
제가 다음 주에 김치라도 좀 갖다 드리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자기 얘기만 많이 하면은 그건 좀 정신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는 것이 내가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는 거다. 세 번째는 절충적인 상담이라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충고도 해주고 또 지시도 해주고 또 방향도 제시해주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을 별로 하지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내는 아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용돈 아껴 쓰라고 뭐 이런 충고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중에 나갈 적에 어깨만 두들겨 줘요. 두들겨 주고 너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가 의논해라. 그게 훌륭한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야,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절충적인 상담은 그 두 개를 병행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오늘 용돈을 적게 줬지? 내가 이제 수입이 없어서 용돈이 적게 줬는데 너 좀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 아들은 제가 서울에 가서 일 열심히 해서 용돈 벌어서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경청도 하고 자기 의견도 표현하고 또 상대편 의견도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하는데 서로 인간관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지시만 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청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정성적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본척만척 하지 말고 눈동자를 아들에게 딱 맞추고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듣다 보면은 그 자세히 들어주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적에 적극적이고 경청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편하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잘 들으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서로 웃고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애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청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 얘기를 잘 경청하면은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들어 볼 수 있다 이거야. 세 번째 얘기는 절충적인 상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담은 지시하고 충고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상담이에요. 기도해 주고 전화해 주는 것도 상담이에요. 전화해 줘서 너 힘들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담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어려운 충고를 하죠. 그리고 농사일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요새 힘드시죠? 그러면 나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럼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전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저는 요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요새 편안하다. 네가 전화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상담원의 아버지는 걱정이 많아도 외제에는 아들한테 걱정을 끼쳐주지 않게 해서 아들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충적인 상담은 지시하고 상담하는 것이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는데 서로
교류가 잘 되는 상담이 이제 그 절충적인 상담이에요. 그래서 끌고 당긴다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주고받고 끌고 당기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끼리는 내가 준 만큼 반드시 상대편이 나한테 와요. 내가 사랑해 준 만큼 반드시 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본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재미난 것은 주고받는 게 잘 되는 거다. 그건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음식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해요. 음식도. 제가 3층에 아파트 할머니가 있는데 가끔가다 땡땡땡 종일 쳐요.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자 2개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럼 그 이튿날 우리는 성성스럽게 뭐 국수를 한 거 끓여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니까 큰 기술을 가져가는 건 줄 아는데 주고받는 것을 잘하는 게 좋은 상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지시적인 상담, 비지시적인 상담, 절충적인 상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오늘은 상담을 하는데 기술 얘기를 할까 그래요. 기술이라 그러면 우리는 스킬이라는데 상담을 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을까 그럴 생각을 할 거예요. 기술은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편을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을 잘하는 능력이 기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나 상담의 기술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응용을 잘하는 게 그 기술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시다가 길거리에 거지 한 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기술을 발휘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1,000원을 거지한테 주는 게 기술이냐 사랑하는 거냐. 그런 사람은 내가 돈도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거지를 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는 게 기술이냐.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럼 나는 주어진 상황에 지금 가다가 거지를 만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가지고 저희 거지가 한 분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서비스를 의뢰해 주는 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밥 한 끼 해준 것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거지는 공적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지 돈도 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고아원에 보낸다든지 양로원에 보내주신다든지 그래요. 우리는 지역사회에 공적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1번이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만 있으면은 기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인간을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요. 얼마나 이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이 기술을 다 써먹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도 있고 또 부모님 잘 만나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건 지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많은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잘 연결을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상담의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 기술자냐 그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2가지 저거 있어요. 한 가지는 인간보다 귀중한 존재는 없다. 그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요.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데 인간보다 귀중한 존재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보다 귀중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 지구상에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적에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한 가지 윤리예요.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 인터넷 수업을 여러분이 하면서 조금의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저하고 인터넷 수업 하잖아요. 1년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은 새로운 지식을 제가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인간은 누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여러분이나 저는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키워나가고 두 번째는 인간보다 귀중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중하다는 지역에 있는 한 개개인이 가장 귀중한 분들이다. 가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거지도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이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쌓고 상담을 하시려면 두 번째는 윤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25분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지역사회 얘기를 한 2주 하고 그 다음에 한 7주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공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다시 추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